네, 건강한 식탁 시간입니다. 음식과 식문화에 관한 정보 재밌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홍신의 요리연구가 잘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메기 얘기를 하자고요. 네, 지금 이제 과메기 한참 막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생기셨어요. 예. 그래갖고 과메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가끔 먹어요. 벌써 사실 한번 먹었어요. 이미 드셨어요. 네. 네, 역시 발빠르신 미식가. 아니, 과메기가 사실은 그 꽁치 아닌가요? 요즘에는 꽁치로 많이 하죠. 네. 과메기 자체는 사실 등푸른 생선을 말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 돼요? 다 되긴 되는데 사실 이걸 다 말릴 수는 없고요. 그쵸. 고등어 말린다고 해서 과메기처럼 안 되거든요. 이게 사이즈도 되게 중요하고 가지고 있는 지방질이라든지 이런 생선의 특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청어하고 꽁치로 하죠. 청어와 꽁치. 요즘은 꽁치가 한 70-80%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원래는 우리 1960년대 이전에는 거의 다 청어였었어요. 청어였군요. 청어는 원래 뼈가 되게 많지 않나요? 근데 가운데 뼈를 빼고 나면은 괜찮나요? 우리가 일본 음식에서 청어가 조금 익숙하긴 한데 그 소바 위에 얹어져 있는 약간 이렇게 확 이렇게 한 마리 같이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뼈를 빼고 나면 가운데 뼈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먹을 수 있게 약간 무른 뼈고요. 가공을 잘해서 잘 익히거나 삭히고 나면 되게 물러져요. 예. 그래서 이 청어를 말린 거가 원래는 과메기였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청어가 많이 없어져서 30년대 이후에 청어가 점점 사라졌다가 또 지금 요새 조금 또 나와요. 그래서 청어를 없으니까 많이 안 먹고 안 잡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조금 개체수가 늘어나서 요새는 청어하고 꽁치 과메기가 약간 3대7 정도? 그 정도 있네요.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청어 반찬을 하는 집들도 요새는 좀 생기고 재미있는 게 옛날에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에 예. 그 거북선이 청어떼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써 있대요. 그 정도로 옛날에는 우리나라 바다에 남쪽 바다에 청어가 굉장히 얼마나 많았다. 잡아먹었으면 다 사줬다가 다시 사람이 이렇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안 먹어야 좀 자제를 해야 되겠어요. 좀 뭔가. 근데 지금 이걸 근데 좀 익숙치 않아 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세요. 이 맛을. 그렇죠. 저희 집안 식구들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평양에서 오신 이북 분들이 있잖아요. 이 이북 사람들은 이 파란 생선을 잘 보지도 못했고 말려 먹는 건 아예 금시초문이죠. 그렇군요. 네, 가재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쵸. 익숙하지만 대구 이런 것들. 대구. 근데 이렇게 등푸른 걸 말려 먹는다고 이런 정도여서 아주 비릿한 느낌이 살짝 좀 들잖아요. 처음에. 비릿한 것도 그렇지만 그게 말리고 나면은 과연 이게 마를까의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보면은 황태 있잖아요. 북어. 네. 그것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바닷가에 있느냐 산에 있느냐 약간 이거의 문제인데 과메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닷가에서 그렇죠. 또 그늘에서 그 해풍을 맞으면서 얼었다 녹았다를 사실 자연스럽게 그냥 낮 기온이 오르면 조금 녹았다가 밤에는 완전 얼었다가 이걸 반복을 하게 되면서 말려지는 거거든요. 말리는 기간도 솔직히 길지도 않아요. 짧게는 3일에서 오래 말리면은 10일에서 15일 이 정도만 말리면 되고 옛날에는 통말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내장채로 말리는 것들도 되게 많이 있었대요. 그렇군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경험을 못 해봤죠. 저는 본 거는 다 내장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내장채로 말리는 건 상당한 기술도 필요하고 그리고 온도도 따라줘야 되고 습도도 그렇죠. 잘못하면 마찬가지인데 상할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상하죠. 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추웠는지 이게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군요. 지금 건조 생선 사실 반건조 생선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왜냐하면 그걸 졸여 먹으면 그렇게 그냥 쫀득쫀득하니 더 어떻게 보면 그냥 생선보다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향이 해요. 엄청나지죠. 네. 살짝 약간 말려놓으면. 반건조. 네. 근데 이렇게 말리면 식감이 원래 좋아지는 건지 모든 게 이게 생선류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수분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살이 굉장히 크고 두껍고 좋은데 그렇죠. 수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상태로 그냥 요리를 해놓으면은 부스러지잖아요. 그러면 입안에 들어갔을 때 보드랍다는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생선 자체의 향이나 맛을 느끼기엔 좀 부족하죠. 근데 이거를 반건조로 살짝 말려놓으면은 살 자체가 수분이 빠지면서 좀 이렇게 뭔가 응집된 그런 느낌이 생기잖아요.
향하고 맛도 같이 응집이 돼서 훨씬 더 맛있어지는 거죠. 느낌도 그렇죠. 예. 근데 과메기는 조금 다른 게 예. 이게 그냥 수분이 빠졌다라기보다도 청어나 꽁치가 가지고 있는 기름기가 예. 이게 수분이 빠지면서 조금 더 도드라지게 되고 맞아요. 드러나요. 그렇죠. 그 드러난 게 오히려 굉장히 감칠맛으로 변형이 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거는 일반적인 반건조 생선하고는 네, 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지역적으로 보면은 구룡포 과메기 아예 딱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여기가 이렇게 유명해진 걸까? 청어가 많이 나던 동네입니다. 청어가 많이 나서 이거를 말려 먹기 시작한 것들을 네. 지금은 이제 청어가 없으니까 꽁치가 나지만 꽁치도 이쪽에서 많이 나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그냥 이렇게 뭔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이게 유명하다라는 단어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굴도 얘기했지만 굴도 남쪽에 통영. 서해 바다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상하게 딱 붙었어요. 통영이. 그렇죠. 지금은 통영에서 또 양식을 워낙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명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죠. 네. 네. 근데 처음에 어떻게 이거를 먹게 됐을까? 너무 특히 신기하죠. 비린내가 좀 심할 수 있는 생선인데 등푸른 생선들은 생각해보면 모든 아구도 마찬가지고 아구 같은 살은 사실 그거를 어떻게 말릴 생각을 했을까 싶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가운데 이렇게 짝대기 하나 딱 껴가지고 그러니까요. 딱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 무른 살도. 근데 생선이 많이 나는 동네에서는 이 남아도는 양을 어떻게 보면 처치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도 대구를 피쉬앤칩스로 튀겨 먹게 된 것도 처치하기 위해서잖아요. 너무 많아서. 근데 그런 것들을 남아서 말렸다가 나중에 먹을 수 있게 보관 음식으로 그렇게 생산을 한 거죠. 청어는요. 그 과메기 이름 자체가 네. 관목이라는 뜻이에요. 관목? 네, 이게 그러니까 뭐죠? 눈을 꿰는 거예요. 눈을 관통하는 거. 그래서 눈길이 조롱조롱 꿰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말려서 먹었다. 네. 이게 지금 과메기로 전해서 내려오는 건데 우연히 어떤 사람 때문에 개발이 됐다고 해요. 예. 이 설은 진짜 너무 여러 가지라서 뭐가 맞다고 볼 수 없지만 모르겠고. 그냥 항상 뭐 좀 힘있고 유명한 사람이 먹어봤다가 맛있어서 이걸 계속 먹게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약간 정설처럼 되는 그런 음식이 자리가 잡잖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뭐 귀양 갔던 양반이 맛있게 먹고 이거를 계속 찾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유행을 시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는데 사실 알 수 없어요. 네. 유래를 제가 너무 집요하게 물어본 것 같은데 과메기를 우리만 먹나요? 이런 그 등푸른 생선을 이렇게 반건조나 이렇게 건조해서 먹거나 뭐 절여 먹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있나요? 네, 북유럽 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등푸른 생선을 뭐 완전 이렇게 말려서까지는 아니지만 뭐 바칼라와 같은 경우는 대구를 완전히 그냥 소금에 묻어서 소태를 만들었다가 그 살이 나온 걸 다시 물에 담가서 불려서 요리를 해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북유럽 쪽에 가면은 등푸른 생선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선들 말고도 뭐 해링이라고 하는 다른 큰 생선 해링. 이런 것들도 다 절여놨다가 완전히 물기를 빼서 그렇게 해갖고 다시 불려서 먹거나 피클을 담궈놨다가 먹는 경우 이런 것들도 있어요. 굉장히 신맛이 강하겠네요. 그거는? 근데 가까운 나라 일본도 그 고등어를 가지고 초절임을 하잖아요. 초절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려 먹는다는 거의 정의를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완전 이렇게 반건조나 건조로 말려 먹는 것까지는 없어도 절임을 하거나 물기를 빼서 다시 조리를 해서 먹는 경우들은 꽤 있어요. 그렇군요. 해외에도 있는 거군요. 우리만 입맛이 좀 특이했나 했더니 과메기 근데 이게 싸먹는 재료하고 찍어먹는 장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맛이 그렇죠. 천차만별인데 이것도 지역별로 또 다르고요. 그렇죠. 네. 이걸 가장 홍신혜 선생님께서 맛있다고 추천하시는 거는 뭘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초고추장 그냥 보통 가지고 오는 그 사면 저희가 지역에다 주문을 하면 그쵸. 초고추장이 같이 와요. 또 쌈 싸먹는 재료에 따라서도 이게 맛이 되게 달라지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김도 들어가 있고 뭐 다시마도 있고 그쵸. 뭐 배춧잎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과메기를 막 되게 좋아해서 즐겨 먹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지만 제가 과메기를 맛있게 먹을 때 느낌은 뭐냐면 그 톳 있잖아요. 톳, 예, 맞아요. 톳도 넣어주시더라고요. 톳을 다시마에다가 싸서 이 과메기를
이게 자르면은 대각선으로 결이 있게 잘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쭉쭉 찢어서 그걸 어느 탁 얹어가지고 이거 이제 가위로 자르면 사실 그 단면이 전 좀 이렇게 까시럽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네요. 찢어가지고 찢으면 더 먹음직스럽죠. 그쵸? 왠지 찢어가지고 생선은.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파시락하는 그 겉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렇게 혀에 딱 닿는 것 되게 좋잖아요. 네. 그걸 같이 찍어서 저는 막장을 네, 그 초고추장 말고. 네. 마늘에다가 죄송해요. 침이 삼켜지네요. 너무 침을 꼴떡 삼키셔가지고 소리가 들어가서 제가 소리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네. 나중에 마이크를 ASMR 마이크를 갖다 드리던지. 막장을 그러니까 뭐 보리 막장도 있고 남쪽에서 그 경상도 지방에서 먹는 된장, 그러니까 메주가루를 섞어갖고 장을 만드는 것들을 막장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보리밥을 섞기도 하고요. 그러면 집에서는 못 해 먹는 거잖아요. 집에서도 그냥 된장에다가 그 뭐 현미밥이 있으면 현미밥 아니면 그냥 쌀밥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진 마늘하고 고춧가루하고 국간장을 조금 섞어갖고 이걸 이렇게 만들면 돼요. 여기에 저는 참기름을 좀 같이 넣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야 맛있을 것 같은데요. 고소한 그런 장을 하나, 그러니까 막장을 하나 준비하셔서. 된장 베이스군요. 이거는. 네, 된장으로. 네. 저는 초고추장보다 된장이 맛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름기가 많아서 된장을 그렇게 해서 팍 넣고 그렇죠. 그러면 그 향이 싹 그 잡히겠네요. 그래서 이걸 싸갖고 다시마에 싸서 먹으면은 다시마가 굉장히 약간 뭔가 뽀드득한데 안에서 그 톳이 탁탁 터져요. 근데 그 기름기가 과메기에서 싹 퍼지면서 이 장맛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게 입안에서 그냥 비빔밥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한번 드셔보시길 저는 초고추장 제외하고 톡 터지고 막. 이렇게 드셔보시기를 뽀득뽀득하고 권해드리겠습니다. 맛있겠네요. 막장 만드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군요. 밥도 좀 넣고 다진 마늘, 고춧가루, 국간장, 참기름. 된장 베이스를 이렇게 기름기 많은 생선이랑 같이 한번 드셔보시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과메기를 가지고 뭐 요리할 수 있어요? 남은 걸로? 과메기를 비리다고 잘 못 먹는 제 동생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그 데리야끼 소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간장 설탕, 그쵸, 마늘 이걸 이제 살짝 끓였다가 과메기 겉에다 이렇게 발라갖고 그걸 오븐에 한 1분 정도만 슬쩍 데워요. 그렇게 하면 약간 쥐포 맛이 나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데리야끼 소스를 발라서 과메기에다 이렇게 발라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기에다가 한 1분 정도만 그냥 겉에만 살짝 이 양념이 이렇게 탁 이렇게 붙을 정도로 그 정도로만 구워요. 그렇게 하면은 과메기가 비린 맛이 없어지고 약간 쥐포 맛이 나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쥐포처럼 먹어요? 그냥? 쭉 뜯어서 또 초고추장을 또 찍어 먹더라고요. 제 동생은. 이렇게 해서 주니까 잘 먹더라고요. 약간 단맛으로 그 지방질하고 비린 맛을 조금 감추는 거죠. 그렇군요. 못 드시는 분들은 사실 굳이 이렇게 해서까지 먹어야 되나 싶지만 그래도 좀 궁금하다 이런 느낌이 뭔지 하시면 약간 이렇게 달게 해서도 한번 드셔보실 수 있고 요즘에는요. 구룡포에서 아예 오더를 할 때 주문을 할 때 그 젊은 분들이 과메기를 시도를 또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갖고 달게 양념한 과메기를 파는 집도 있대요. 아예 양념을 해서? 그러니까 아예 말릴 때 그냥 이렇게 당 처리를 좀 해서 말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메기를 같이 주문을 해서 드시는 것도. 드시는 분들, 또 비린 맛 싫어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것도 또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과메기